시카고 일원에 오늘 다시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오후 6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에 2에서 최대 8인치의 눈이 쌓일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미국에서 CTC (Child Tax Credit이라는 부양자녀 세제 혜택이 되살아나고 있어 저소득층 17세 이하 자녀 1,600만 명이 1인당 $1,000 이상에서 $1,800까지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구장 이전을 추진 중인 베어스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엔 인디애나주 북서부 지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미 알링턴 하이츠 등 시카고 서버브 6개 도시가 홈구장인 솔저스 필드를 대신하겠다며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뉴햄셔주 공화당 경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동료를 이루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시카고 상공을 비행할 몰입형 어트랙션 플라이오버 시카고가 오는 3월 1일 네비피어에서 공식 개장합니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어제 구장 이전을 추진 중인 화이트삭스가 더 세븐이 에이스로 알려진 사우스 루프 지역에 새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도가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EV의 주행거리가 41%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운전자는 주행 1000마일마다 충전에 추가로 $25를 더 지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유명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친모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7년여간 복역하고 미국에 송환된 시카고 여성 헤더 맥이 미국 법에 따라 다시 처벌됐습니다. 종종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유머러스하고 아주 기발한 메시지가 적힌 전자전광판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표지판을 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시카고 일원에 오늘 다시 겨울기상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오후 6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분과 쿡, 디칼프, 듀페이지, 그룬디, 케인, 켄커키, 캔달, 러셀, 레이크, 리빙스턴, 맥케니, 윌카운이 대부분 지역에 1에서 3인치의 눈이 쌓일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 눈은 내일 정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설량은 때때로 시간당 2인치 이상 높아지는 등 눈보라가 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숫가 주변 지역에는 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상태입니다. 곳에 따라 최대 6에서 8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시카고 일원의 영하 30도라는 극심한 추위는 물러갔지만 쿡카운티에서 혹한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주말 사이 4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3명이 사망했고 월요일 1명이 추가 보고됐습니다. 검시관은 사망자들은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영하의 날씨에 노출되면서 숨졌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는 시카고 지역에서 81세, 오크론에서 62세, 스트림우드에서 73세, 엘무드 파크의 86세로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시관실에 따르면 쿡카운티에서만 지난 11월부터 누적된 독감 사망자는 총 8명입니다. 한편 일리노이뿐 아니라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 아칸소주, 캔사스주, 오리건주, 뉴욕주 등지에서도 최근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최소 3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CTC (Child Tax Credit이라는 부양자녀 세제 혜택이 되살아나고 있어 저소득층 17세 이하 자녀 1,600만 명이 1인당 $1,000 이상에서 $1,800까지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팬데믹 시절 $3,000 내지 $3,600를 현금 지원했던 특별 CTC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세금 보고 때부터 먹거리 부족 사태 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4년 선거에 해를 맞춘 듯 워싱턴 정치권이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불리는 부양자녀 세제 혜택에서 일부 방식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17세 이하 부양자녀들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00 이상, $1,800까지 환급받게 해주려는 빅딜이 민주상원과 공화 하원 지도부 간에 타결됐습니다. 새 합의안이 시행되면 첫 해에는 가구 소득이 $2,500 이상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17세 이하 부양자녀들이 1인당 최소 $1,000 이상, 최대 $1,800까지 텍스 리펀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대 리펀드 한도는 2024년에는 $1,900, 2025년에는 $2,000로 첫 해에 $200, 그 다음 2년간 한 해에 $100씩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가 있다면 새로운 CTC $1,800가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어제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겁니다. 미국에서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하고 있죠.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고객이 선택하지만 거래당 평균 $26, 많게는 $3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데요. 다수의 미국인은 우편으로 수표를 주고받아 계좌에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 알 수 없었던 시절에 도입된 서비스지만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죠.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금융보호국은 $3, $6, $7, $14를 상한으로 제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금융보호국은 매년 약 2,300만 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며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가 연간 $35억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구장 이전을 추진 중인 베어스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에는 인디애나주 북서부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알링턴 하이츠 등 시카고 서버브 6개 도시가 현 구장인 솔저스필드를 대신하겠다며 경쟁에 뛰어든 상태죠. ABC7 시카고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하원 의원 얼 해리스 주니어가 베어스와 같은 팀을 유치하기 위해 인디애나 북서부 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인디애나주 북서부 지역이 베어스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인데요. 해리스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디애나주의 모든 것이 더 저렴한데 연고지를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리스 의원은 아직 인디애나주 연고지 이전에 대해 베어스 구단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베어스 구단과 곧 만나기를 바란다. 베어스가 잘 어울릴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합니다. 현재 알링턴 하이츠를 포함해 네이퍼빌, 워키간, 오로라, 리치턴 파크 등 모두 5개의 지역이 시카고 베어스 구장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시카고도 구단 잔류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 알링턴 하이츠 옛 경마장 부지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이전 부지로 꼽힙니다. 한편 지난주 케빈 워런 베어스 시장은 모든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언급했죠. 워런은 새 경기장은 40년 만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그 결정을 올바르게 내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햄셔주 공화당 경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동료를 이루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어제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뉴햄셔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을 10일에서 15일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헬리 전 대사의 지지율이 모두 40%로 동일했는데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에 그칩니다.
뉴햄셔주에서 헨리 전 대사가 상승세라는 여론조사는 여러 차례 나왔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료를 이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헨리 전 대사가 동료를 이룬 이번 조사에는 공화당원 68%, 비공화당원 32%가 참여했는데요. 뉴햄셔주 공화당 경선은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공화당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화당원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헨리 전 대사보다 높았죠. 하지만 비공화당원 지대에서는 헨리 전 대사의 지지율이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도로에 발이 묶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바로 배터리 문제인데요. 속수무책으로 방전되면서 견인되는 일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극심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도로에 발이 묶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바로 배터리 문제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방전되면서 견인되는 일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온도가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EV,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41%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주목됩니다. 그 결과 EV 운전자는 주행 1000마일마다 충전에 추가로 $25를 더 지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AAA는 차량 내부를 가열하는 데 사용되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EV, 전기자동차 배터리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에 차량 내부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도 느려져 충전 속도 역시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AAA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 중 차량을 예열하고 여행 중에는 재충전을 위한 피트스톱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 충전한 연료로 완주할 수 없다면 피트스톱을 통한 중간 급유를 가능케 하라는 거죠. 아울러 전기차는 가급적 실내 차고에 보관해 차량 내부 온도의 적정선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또한 히터를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추위에 히터를 꺼두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AAA 보고서에 따르면 테스트한 차량의 히터를 켜지 않은 경우 주행 가능 거리는 12%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시카고 일원에도 불어닥친 북극 한파로 도로 곳곳에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난 월요일에는 스커키 지역의 테슬라 슈퍼차저가 설치된 충전소에는 거의 하루 종일 문전 성시를 이뤘습니다. 여러 테슬라 운전자는 충전소를 찾지 못해 도로에 묶인 채 견인되기도 했는데요. 리차드 바디샵의 소유주 에디 지버스타인은 EV 운전자들에게 겨울철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라며 배터리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잔여량이 30%에 도달하기 전 충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일리노이는 연방 보조금 2,200만 달러로 더 많은 EV 충전소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으로 전국에 약 7,500개의 EV 충전 포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이에 따라 지난주 일리노이주는 주 전역 273개 충전소에 845개의 새로운 충전기와 36개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 명목의 기금 1,496만 2,506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시카고 상공을 비행할 몰입형 어트랙션 플라이오버 시카고가 오는 3월 1일 네이비피어에서 공식 개장합니다. 무려 4천만 달러를 들여 지난 4월에 착공된 플라이오버 시카고는 이전 IMX 극장을 철거한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플라이오버는 워트 디즈니 월드 에프콧의 소아림과 유사한 방식으로 탑승자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급강하와 하강, 또 회전하도록 설계된 비행 모션 시트를 갖추고 있고 65피트 구형 스크린에 이를 표시합니다. 48,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플라이오버 시카고는 네이비피어 서쪽 입구 시카고 어린이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플라이오버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선도적인 드론 기술과 공중 촬영 및 1인칭 내러티브를 통합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관점에서 시카고로 보여주는 다중 감각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바람과 안개, 향기를 활용해 완전한 감각적 몰입감을 선사하고 한 번에 60명의 승객을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더는 실제로 고층 빌딩을 오르고 또 건물을 수직으로 다이빙하며 보도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놀이 사이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플라이오버는 시카고에 앞서 라스베거스와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캐나다 밴쿠버에서 차례로 개장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어제 구장 이전을 추진 중인 화이트삭스가 더 78로 알려진 사우스 루프 지역에 새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화이트삭스는 클라크와 루즈벨트 부지에 새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개발업체와 진행 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야구 전용 구장 건설 협상이 진지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선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브랜 존슨 시장과 제릴 라인스도프 화이트삭스 회장은 이날 밤 공동 성명을 통해 홈구장 미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는 화이트삭스가 홈구장을 현재 개런트필드에서 더 78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는 팀과 시카고 안의 역사적인 파트너십과 시카고에서 영원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팀의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16번가에서 남쪽으로 62에이커에 이르는 더 78은 시카고에서 가장 큰 미개발 부지 중의 하나이며 전략적으로도 좋은 위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한편 라인스도프 회장은 지난해 8월 성명을 통해 2029 시즌이 끝난 후 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개런티드 필드에서 구단을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년 전 유명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친모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7년여간 복역하고 미국에 송환된 시카고 여성 헤더 맥이 미국 법에 따라 다시 처벌됐습니다. 어제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날 2014년에 발생한 발리 여행가방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피해자 셜라본 위스마에게 외동딸인 맥에게 징역 2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맥은 어머니의 돈 26만 달러를 반환 벌금 5만 달러 납부 명령도 받았는데요. 맥은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딸을 낳아 기르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내게 준 사랑을 깨닫게 됐고 지난 10년간 많이 성장했다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가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종종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유머러스하고 아주 기발한 메시지가 적힌 전자전광판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표지판을 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고속도로안전국은 전날 업데이트된 도로 표지판과 교통 통제 장치를 규제하는 1100쪽짜리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유머 전광판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도로 위 표지판은 차량 충돌 예고나 악천후 또는 교통 상황에 대한 경고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과속이나 안전벨트 알림 등 경고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미 전역의 고속도로에 교통정보와 관계없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들은 앞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통근 열차 시스템 메트라가 열차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들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열차 안에서 승객 간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위협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체포될 수 있으며 심의 후 10일 혹은 최대 1년간 메트라 이용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메트라는 열차 내 자전거를 반입하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열차 내 자전거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메트라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에 눈폭풍 및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 곳에 따라 2에서 8인치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 밤 최저 10도. 금요일은 내일 낮 최고 기온 14도, 밤 최저 기온은 7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19도, 습도는 71%, 바람은 북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